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요구받았다.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국정원 상납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두가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40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지목된 거는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검찰이 구속되기 시작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내용들은 본인들이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 내용들이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돈을 받고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저께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인사들 모두가 다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지만 청와대가 요구했다라고는 얘기했지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을 꼭 집어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여기를 이제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아마 어제 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3명의 전직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은 국정원장은 독대를 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독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보를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듣는 자리인데, 네.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상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넸습니다. 건넨 액수라든가 기간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마지막에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는 사실은 기간도 2년 거의 3개월 정도 국정원장도 오래 했고요. 액수도 가장 컸습니다. 네. 거기에다 정치 관여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진박 감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 5억 원을 또 건넸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발부가 됐을 텐데 안 된 이유는 역시 마지막에 다른 국정원장 출신들과 다르게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 지적에 따르면 결국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박 전 대통령 결국은 아마 배신의 치를 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신의 치를 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국정원 수장인 만큼 조용히 있지 않을까, 비밀을 엄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병호 원장이 비밀을 엄수하더라도 내용들은 다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초창기에 나오게 된 거는 국정원의 전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실장으로부터 거의 모든 내용들이 낱낱하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건넨 주체,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청와대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국정원장 자체가 입을 열고 닫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이제 그 재판부 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건넨 사실과 돈을 건네서 박 전 대통령을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특수활동비, 아까 매달
1억 원을 상납했던 것과 별개로 5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고 이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진박 감별에 쓰였다라는 건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이병호 원장의 진술과 상관없이 아마 추후에 수사가 진행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의리와 신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만큼 자신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거를 좀 덮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도 국정원장 그리고 나의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들도 사실은 면회를 하지 않고 가족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생인 뭐 박지만 씨나 또 뭐 박근영 씨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러나 배신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물론 배신보다는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역사를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던 회계장부가 사실상 검찰에서 압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뭐 1억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회계장부에 적혀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낱낱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실상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된 회계장부까지 가지고 이 추궁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뭐 결국은 법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고요. 또 부인을 하더라도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의리와 신뢰를 중시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 어떤 다른 뭐 연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산 조자룡, 우리 네.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와 유비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조의 뭐 100만 대군과 장비와 함께 맞섰던 의리의 이런 장군 하면 조자룡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아한다고 본인이 평상시도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경선 당시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의리를 어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배신하는 사람 보면 정말 치료가 떨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인데 삼국지를 손에 잡던 날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다.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다. 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달리 의리를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두 부모를 총탄이 여의고 나서 특히나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그 누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돌아보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과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배신의 정치를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가?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 의원, 전부 이해운 의원을 비롯해서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박 전 대통령 곁에 떠나가게 되는 과정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것인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게 될 건데요. 결국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출당당하게 됐을 때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에 대한 속성과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네. 이와 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본인이 가장 믿었던 최순실 씨에게까지 배신당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리를 좀 잘못된 방식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입니다. 바로 국정원 돈 5억 원을 진박을 감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지금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나중에 돈을 건네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실시를 했고 뭐 이런 과정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죠. 왜냐하면 진박을 감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당시에 보수 정치인들을 감별하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 배신하느냐 이걸 감별하는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 야당, 당시 이제 여당이었죠. 여당의 파문을 일으켰고 이런 부분에 가서 국정원의 돈이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간첩을 잡고 스파이를 막는 데 써야 될 그런 돈들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 내용을 돌아보더라도 과연 진정으로 충성한 사람이었느냐. 심리학에서 이 배신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상을 보느냐, 동기를 보느냐. 현상을 보면 현상에서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보는데 왜 충성을 했느냐. 동기를 봐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봤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중에서 누가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국고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개인의 쌈짓돈처럼 충성의 대가를 확인하는 걸로 썼던 것들. 네. 결국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박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일단은 여론조사 외에는 국정원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 모든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은 카드가 아니라 뭐 다 현찰로 쓰게 되고 현찰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끝까지 함구한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현재 밝혀져 있는 증거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본인에 대한 사선 변호인들이 다 사임하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국선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의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네. 이걸 청와대에서 받아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인 상황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뇌물 혹은 국고 손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는 이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부가 써야 되는 계정 자체의 목적 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부분을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적으로 남용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뇌물의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거는 대가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병기 국정원장 같은 경우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 다툼이 있을 여지로 보입니다. 자,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건 결국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또 다른 경로로 줄줄 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저하고 선배 장지도 한번 맹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치적인 사안에 목숨을 건 정치인들 얘기를 좀 보셨는데 지금 가장 최근 사안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기가 돈 받은 의혹이 사실이면 할복을 하겠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네. 본인이 이제 지역이 된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과한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실이 확인돼야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이병기 전 원장이 이 압수를 당한 그런 회계장부에는 최경환 1억이라는 이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들이 너무 과합니다. 그렇다면 뭐 손에 장지진 분, 한강에 빠지신 분, 뭐 다양한 분들이 이미 나타났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뭐 정당에서는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정말로 활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성명까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정치를 희화시킨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복무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표현이 아니라 절절하게 반성과 또 왜 그랬는지 아니면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도리어 그런 적이 없다. 또 할복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사실은 무책임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특수활동비 중에서 이병기 원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봉투에 그 돈을 넣어서 전별금으로 주는 장면들을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별금으로 쓰였거나 또는 현재 개인 주택 사저로 이사하는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대통령, 또 장관, 부총리, 의원을 지내고 있는 분들의 말은 좀 더 무게가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뭐 할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곤 있는데 이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 돈이 갔다 이렇게 진술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뭐 구체적인 시점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건넨 건 아니고 지출을 승인만 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건네졌는지는 또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 건네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병기 원장도 결국 자수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최경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지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재부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점점 해마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었을 거고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1억 원의 돈을 기재부의 최경환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라면 그리고 그 대가성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들을 훨씬 더 늘려주는 행위가 있었더라면 이 대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의 조윤석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수석들이 특수활동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청와대 활동의 일환으로 돈을 받는 것과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만은 만약 사실이라면 기재부 장관이 돈을 받았던 부분들은 좀 내용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아마 현직 의원 신분이지만 검찰이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다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에서 사실은 약 7개월 정도 국정원장을 짧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비서실장까지 영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병기 국정원장 당시에 5천만 원이었던 게 1억 원으로 2배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건네는 이 매달 액수가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간 데다가 당시에 또 역시 진박의 대표 정치인으로 불렸던 최경환 당시 부총리 국정원 예산권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돈을 건넸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청와대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관행이다라고 이현수 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라면서 이제 돈을 청와대에 건네는 상황들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와대, 다시 말해서 상급자,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고 또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루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의혹을 배가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과거 정권 실세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의혹이 지금 청와대의 주요 인사로까지 향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조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앞선 보도와 앞선 질문들이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자제를 부탁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전병헌 전 정무수석. 자, 이제 사퇴 이후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는 거죠? 네,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소환 조사를 만약 받게 된다면 네. 소환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분이 나오게 됐을 경우 이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요.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돼 갖고서는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인사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전병헌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단순하게 전병헌 수석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들이 전부 구속이 되게 되고 관련 혐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검찰이 자료들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제 소환 조사 결과 만약에 전 수석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마지막 고심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만약 고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 이전에는 언론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고 중대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병헌 수석의 경우는 사실은 당뇨 생활, 정당의 실무자에서 시작해서 이런 정무수석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그런 거물 정치인으로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상황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지지율 같은 게 70에서 80%로 오가는 높은 고공 지지율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초기에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척이 되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의 경우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또 문 대통령의 이런 개혁 작업에도 부담이 된다. 그 경우에는 본인도 정말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 결국은 스스로 이 정무수석직을 사임하고 결국은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이 기프트 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롯데에서의 기프트 카드를 가족이 사용한 정황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롯데 홈쇼핑 전 사장을 의원 재직 시절이던 시절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부분들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 과정에서 그 롯데 홈쇼핑 전 사장이 충분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 이 카드를 받아서 가족이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죄질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3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중에 1억 1천만 원을 유용했는데 이 자금 세탁 과정에서 또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된 정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하게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때 비서관들의 혐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비서관을만으로만 이 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정설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뇌물이 건네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건데 전병헌 그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당시 야당 소속의 미방위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에 대한 어떤 홈쇼핑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e스포츠 회장을 맡고 있고 과거에 또 미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의원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중량감 있는 그런 인사였고요. 여당에는 마찬가지로 또 많은 그런 중량감 있는 여당은 또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의원들에게 홈쇼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과 또 여러 가지 그 계약과 관련해서 당시 로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액수들이 다시 말해서 e스포츠협회에 전달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서는 또 뭐 2,7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건네졌다라고 지금 그런 진술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국민들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특히 언론, 미디어, 방송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서 이런 금품들이 오갔다는 거 정말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엄정한 그런 수사와 또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 진실을 향해서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들이 결국은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 지적에 따르면 결국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박 전 대통령 결국은 아마 배신의 치를 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신의 치를 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국정원 수장인 만큼
조용히 있지 않을까, 비밀을 엄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병호 원장이 비밀을 엄수하더라도 내용들은 다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초창기에 나오게 된 거는 국정원의 전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실장으로부터 거의 모든 내용들이 낱낱하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건넨 주체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청와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국정원장 자체가 입을 열고 닫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이제 그 재판부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건넨 사실과 돈을 건네서 박 전 대통령을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특수활동비, 아까 매달 1억 원을 상납했던 것과 별개로 5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고 이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진박 감별에 쓰였다라는 건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이병호 원장의 진술과 상관없이 아마 추후에 수사가 진행되는데 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요구받았다.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국정원 상납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두가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40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지목된 거는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검찰이 구속되기 시작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내용들은 본인들이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 내용들이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돈을 받고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저께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인사들 모두가 다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지만 청와대가 요구했다라고는 얘기했지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을 꼭 집어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여기를 이제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아마 어제 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3명의 전직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은 국정원장은 독대를 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독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보를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듣는 자리인데 네.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상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넸습니다. 건넨 액수라든가 기간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마지막에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는 사실 기간도 2년 거의 3개월 정도 국정원장도 오래 했고요. 액수도 가장 컸습니다. 네. 거기에다 정치 관여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진박 감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 의혹 원을 또 건넸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발부가 됐을 텐데 안 된 이유는 역시 마지막에 다른 국정원장 출신들과 다르게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 사람 어떤 다른 뭐 연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산 조자룡 우리 네.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와 유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조의 뭐 100만 대군과 장비와 함께 맞섰던 의리의 이런 장군 하면 조자룡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아한다고 본인이 평상시도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경선 당시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의리를 어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배신하는 사람 보면 정말 치료가 떨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인데 삼국지를 손에 잡던 날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다.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다. 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달리 의리를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두 부모를 총탄이 여의고 나서 특히나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그 누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돌아보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과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배신의 정치를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가?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 의원, 전부 이해운 의원을 비롯해서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박 전 대통령 곁에 떠나가게 되는 과정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배신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의리와 신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만큼 자신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거를 좀 덮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도 국정원장 그리고 나의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들도 사실은 면회를 하지 않고 가족들도 청와대에 들리지 않고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생인 뭐 박지만 씨나 또 뭐 박근영 씨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러나 배신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물론 배신보다는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역사를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던 회계장부가 사실상 검찰에서 압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뭐 1억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회계장부에 적혀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낱낱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실상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된 회계장부까지 가지고 이 추궁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뭐 결국은 법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고요. 또 부인을 하더라도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의리와 신뢰를 중시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